자, 지금 이번에 검토드릴 주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원가,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객체는요, 중심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원가법의 적용 범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적산가격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적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먼저 구한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적산가격이라 부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재조달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누적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위 하나가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주어지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10년 전 이 건물이 10년이 됐다. 그런데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현재 120이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20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내는 것을 가리켜서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서 이건 문제를 구성할 때 공사비가 5%씩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의 지문을 주어지게 되면은 이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소위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바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험 문제가 재조달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해서 10년 전 공사비에 비해서 현재 공사비가 130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건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될 테고 5%씩 상승했다. 그럼 이제 아래 값에 0.05를 넣어줘야 되고 이 건물이 2년 지났다. 그러면 2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해서 이게 첫 번째 논의 대상.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요. 나중에 계산 문제를 몇 번 풀어보고 말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식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아니고요. 다 공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의 산정 방법. 최근 16년 사이에 문제 구성했던 주요한 쟁점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중간에 이제 복리 정도 키워드 기억하면 될 테고요. 근데 요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기존의 시험에 나오는 거, 요즘에 나오는 문제라도 소화하자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라고 하는 개념. 정액법은 말 그대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동일한 금액 일정 액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정액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자,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자, 경제적 내용 연수가 완료가 됐을 때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게 되고 이 대상 물건이 10년 지났다라고 하면 곱하기 10 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적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고 재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야 되는데 누적 감가액은 바로 구할 수가 없고요.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는 공식을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 거기다가 지난 경제적자 이게 5년 지났으면 곱하기 5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누적 감가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봐서는 안 돼. 그냥 외워야 돼. 연습장에 쓰고 계속 단순하게 공식을 몇 번 써보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보통 이제 성인들이다
보니까 이거 안 합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해서 그렇구나 뭔 그렇구나야 시험 문제는 혼자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자꾸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뒤지게 쓰고 막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안 해. 그냥 성인들이라서 다 컸다 이거지. 그래서 난 컸으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40줄 넘고 50줄이 돼가는데 나도 외워야 되냐? 시험 합격하시려면 처음 외우셔야 됩니다. 얄짤 없어요. 내가 집에 돈이 좀 있는데 나도 이런 사람도 외워야 되냐? 그래 외워야 된다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데 그래도 처음 외워야 된다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안 한다니까 더럽게들 그냥 안 하고 대충 눈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해놓고 나서 뭔 얘기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개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매년의 감가액이 될 테고 여기다가 누적 연수를 곱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게 이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정액법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죠. 지금 이제 한 10년쯤 지났다, 20년 지났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정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구성을 매년 감가액을 한 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자,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된다는 가정하에 매년 말 미상각 잔액에서 지금 남아있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잔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년의 감가액,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갈 테고, 근데 최근 문제에서 감가율이 너무 쉬우니까 잔가율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율이 30%가 발생한다. 그러면 매년 전년 대비 30%가 날아간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테고, 여기에 대응해서 감가율이 30%면 잔가율은 얼마? 70%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감가율을 구하는 공식은 뭐 공식이랄 것도 없고 이래서 잔가율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어떻다? 감가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률법은요, 여러분 매년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감가율이 10%다. 그러면 첫 해는 얼마? 9천만 원이 자, 잔존가액이 되게 됩니다.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흐르면 자,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9천에서 10% 하게 되면 얼마? 900. 자, 다시 감가율이 10%가 된다라고 하면 감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억 중에서 1년차가 지금 감가율이 10%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1억 중에서 10% 감가액이 발생하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감가액이 될 테고, 그럼 잔가액은 얼마?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된다. 자, 2년 차는 9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 9천만 원이 되니까 10%가 되면 얼마? 9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잔가액은 8,100만 원. 3년차 가면 8,10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810만 원이라는 것이 감가액이 발생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한 3년차 넘어버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정율법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문제 한 2년차 정도까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어찌됐든 루틴은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 간다. 해서 정율법에 따른 감가액을 보니까 첫 해 가장 크고요. 점점 더 금액이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공식 외우셔야 돼.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적선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자, 지금 건축비 총액이다.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 공사비가 5%씩, 3%씩, 4%씩 상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으면 1 플러스 R의 N승. 이때 R은 상승률을 집어넣어주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이런 문제도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잘해야 3년, 보통 한 2년 정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자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 우리가 필요한 건 누적 감가액인데 누적 감가액은 바로 안 나오고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부터 먼저 검토를 하게 되면 경제적 내용 요소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 일정 금액이 나오면 10년 지나면 10을 곱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정률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계산해낼 수 없어. 매년의 감가액, 1년차 감가액, 2년차 감가액, 3년차 감가액을 다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는 공식,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을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이게 소위 원가법에 관한 쟁점에서 결국 이 문제는 요 근래 문제는 대부분은 25일 때인가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요. 앞에서 우리가 지문 형태 보셨지만 중간에 토시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을 외우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적산법. 요거는 이제 기기필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적산임료라고 하는 거, 이미 문제 보신 것처럼 그냥 공식만 물어보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근데 제곱미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식을 떠올려야 돼.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총액에다가 자, 이때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들어가죠. 하나가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0년 전 준공된 건물, 5층 건축, 5층 건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원가법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건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건물의 연 면적이 얼마? 145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대지 면적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공사비 총액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4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얘기들 다 필요 없고요. 공사비 총액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20년이 된 건물인데 20년 전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 시점에서의 건축비 지수가 얼마? 140억.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지금 계산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산수 간단해요. 공사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4억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 바로 공사비 변동률. 자,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 145라는 값을 갖게 된다. 요거 이제 아예 문제 보면서 외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항상 20년 전, 20년 하면 100을 줍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분의 145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나누기 뭐에 돼? 1450 제곱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금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그래서 1450제곱미터로 나눠줘야 돼. 이걸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곱하기로 나눠주게 되면 1450분의 1이 되게 된다. 이렇게 수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145, 145, 그 다음에 지금 4억 곱하기 그럼 결과적으로 100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4억에서 동그라미 얼마? 3개를 빼게 되면은 바로 자,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 물론 계산기 쓰면 금방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굳이 계산기 쓸 필요도 없이 애초에 문제 구성할 때
산수 편하게 해주려고 아예 1450제곱미터, 만약에 아마 이 건축비 지수가 150이 됐으면 이건 1500제곱미터로 줬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이제 지금 계산 산수를 얼마나 잘하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방식인데, 만약에 공사비가 5%씩 상승됐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비 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다. 그럼 20년 전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100이 분모값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0년 후가 145가 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제조도론가 원래대로 치면 나누기 145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곱하기 1450분의 1. 그러면 이제 정리하게 되면 자 1000분의 1 곱하기 4억이 되는 이런 그림.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제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25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자, 25회 때 이 문제 하나 나왔고요. 하나 더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감가액을 구하시오라는 식의 문제. 자, 이 감정평가론 파트를 보면 특정 영역에서 두 문제씩 막 구성하는 게 하나의 패턴이야. 그래서 자, 감가 수정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액법이라고 돼 있어. 정액법. 그럼 이제 외워야 되지.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20년,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완료가 됐을 때 남아있는 가의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해석을 한다. 다시요.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얼마를 주고 있어요? 50이라는 값을 주고 있고요. 제조달 원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 2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잔존 가치, 이 50년 지났을 때 잔존 가치율은 10%라고 줬으면 이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되는 거죠. 2억의 10%니까. 자, 지금 2천만 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1억 8천 나누기 얼마? 50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한번 계산해 주실래요? 이래서 1억 8천 나누기 50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1억 8천 나누기 50. 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2014년 현재 가격을 5년 지났죠? 5년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자, 5, 6은 30, 5, 35, 1,8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다? 바로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누적 감가액, 감가 수정액은 누적 감가액을 의미하게 되는데, 정액법에 따른 누적 감가액 구하려면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내야 되죠.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공식,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아니, 누가 1억 8천에서 50을 못 나눠. 누구나 다 계산기 쓰면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요. 바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공식,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잖아요. 해서 50년,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 2억 아예 데이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10%라고 돼 있으니까 2차 2천만 원. 그럼 이제 1억 8천 나누기 50 하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을 정액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냈다. 그래서 한 해 36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하는데, 이 건물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2014년이고 5년 지났다. 그럼 5년 동안 누적 감가액은 곱하기 5년을 하게 되면 얼마? 1,8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산수 문제 아니고요.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는 공식 외우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지금 제조들 원가 따지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거. 각각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정액, 지금 감가 누계액을 계산할 때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제조들 원가를 구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가볼까요? 적산가액을 구하시오. 이제 29회 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문제에서 다 풀 수 있어야 돼서, 자, 적산가액은 일단 공식 생각해야 돼.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된다? 바로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이 바로 적산가액이 된다.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용 승인 시점에 공사비가 얼마? 3억이라고 돼 있고 5%씩 상승이라고 돼 있죠? 해서 3억 곱하기 3억에다가 5%씩 상승. 그럼 공식 뭘 써야 된다?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공사비 총액이 3억이 될 테고 1 플러스 R이 뭐냐면 5%인가요? 그러면 0.05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만들어진 지 2016년, 시점은 2년. 해서 2승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은 문제가 안 돼. 일단은 3억이라고 치고 1.05의 2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1.05 2승은 어떻게 표시해요? 1.05 곱하기 1.05. 이게 이제 뭐가 된다? 1.05의 2승이 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5, 25, 2, 5, 그 다음에 자, 25가 될 테고, 5, 1은 5, 5, 2, 5, 이렇게 될 테고, 0 되고, 그 다음에 1, 0, 5 이렇게 되나요? 해서 1, 0, 5 하면 자, 지금 1, 0, 2, 5 이렇게 되나요?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1.102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계산기 써야 된다고 계산기를 쓰면 되는 거야. 3억 곱하기 자 1.05 곱하기 1.05 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지금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고요. 2년 지났으니까 2승이 돼서 지금 다시 공사비 총액을 먼저 구한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3억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씩 상승했다. 1 플러스 0.05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3.3075. 그러면 이제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단위가 억이 되니까. 해서 3.3075. 이게 제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 자, 이게 겉만 안 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쫄아갖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그럼 계산기를 뒤부터 3억 곱하기 3 뒤에 동그라미 빼버리고 자, 1.05, 1.05 두 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3.3075 제조달 원가가 얼마가 된다? 3억 3,075만 원이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여기서는 이제 정액법이라고 돼 있어요.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했죠. 자,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가 얼마가 됩니까? 50년이 되게 될 테고, 여기서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3.3075라고 하는 것이 제조달 원가가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자, 뭐야? 지금 잔존가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잔존가치 없어야 계산이 편하니까. 그럼 다시 계산해야 돼. 3.307로 나누기 50 하면 얼마가 나오죠? 3.307로 나누기 50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0.06662요? 6615. 그럼 이게 읽는 방법이 뭐가 돼? 6,615만 원. 아니구나. 자, 지금 0점이니까 이게 억이거든요. 1000이고. 그러니까 661만 5천 원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내년의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66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2년 지났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661만 5천 원을 두 개 예자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323만 원인가요? 1300. 자, 그러면 이제 감가 누계액은 1323만 원.
아까 재조달 원가는 3억 3,075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3억 3,075만 원에서 누적 감가액, 2년치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금액이 대략 3억 3천이니까 3억 2천. 자, 2천 이거 같죠? 4번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산수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답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적산 가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산 가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단계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야 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지금 3억 곱하기 1.05의 2승이라고 하는 5%씩 상승했었고 2년 지났으니까 2승하게 되면 아까 이게 대략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감가액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거든요. 누적 감가액은 바로 구할 수가 없고 뭘 먼저 구해야 된다?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내야 된다. 매년의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연수 50분에 자 지금 재조달 원가 3억 3,075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잔존가치가 0이니까 빼놓게 제로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금액이 661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누적 감가액은 661만 5천 원 곱하기 2 하면 1323이라는 금액이 아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3억 3,075만 원에서 지금 1,323만 원이라는 것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이 3억 1,75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에서 자,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하셔야 돼. 이런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처음이 힘들어도 이건 무조건 버텨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접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산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기본 공식. 자, 바로 적산 가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야 된다. 그러면 이런 텍스트를 읽을 게 아니야. 그냥 이 필요한 데이터만 찾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공삽이 나와 있습니다. 3억 나와 있고요. 공삽이 5%씩 상승하고 2년 지났습니다. 3억 곱하기 1.05의 2승.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3억 3,0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누적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누적 감가액은 바로 못 구하고 매년의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문제 계산을 편의로 해서 잔존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금액이 661만 5천 원이라는 것이 바로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누적 감가액은 2년 지났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1,323만 원. 그래서 이 금액 3억 3,075만 원에서 1,323만 원 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거 자 시간 한 1분은 좀 넘게 걸리는데요. 해볼만 하고 반드시 해야 될 문제예요. 왜?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근데 얘는 맨날 나오는 게 유형화돼 있어. 자, 그래서 29회 때 이런 문제 구성이 됐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30회 때 문제인가? 어디 보십시다. 28회 때 문제구나. 자, 여기 적산 가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리 적산 가액은 뭐가 된다?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뭘 빼야 된다?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재조달 원가를 구해보자.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8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좀 쉽구나. 8천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이 됐나 보니까 지금 2015년도는 100이었는데 2017년도 2년 지난 상태에서 125라는 값.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8천 곱하기 100분의 125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때 1억이라는 금액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초달 원가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야? 누적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누적 감가액은 바로 못 구하고 매년의 감가액을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정률법이라고 돼 있죠.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정률법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률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하나가 뭐라고요?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잔존가액. 첫 해는 1억이 잔존가액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감가율이 안 나와 있고 얘는 잔가율이 70%. 그럼 감가율은 얼마란 얘기야? 30%란 얘기다. 그래서 1억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첫 해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근데 얘가 2년 지났거든요. 2년 차의 감가액을 봐야 돼. 그러면 잔존가액이라는 게 3천 빼게 되면 1억에 3천 빼게 되면 7천이 되게 될 것이고 역시 감가율 30% 0.3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해 얼마? 3천만 원, 두 번째 2,100만 원 해서 토탈 2년간이거든요. 2년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 5,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경제자가 우리가 제조달 원가 1억 구했었고요. 누적 감가액 지금 5,100을 빼게 되면 이 건축물의 가액은 얼마? 4,900만 원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지금 공사비 변동률을 주지 않고 5%씩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공사비가 5%씩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을 던져줬다. 그러면 매년의 감가에 경제적 내용 연습을에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매년의 감가를 구한 다음에 이게 지금 2002년 지났으니까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제 사실상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액법, 하나는 정률법, 하나는 공사비 변동률을 통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했고 하나는 3%씩 상승률 이런 것을 가지고 제조달 원가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얘는 다시 분석하니까 제조달 원가 관련해서 5%씩 상승, 감가 수정은 정액법, 이에 대응해서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그리고 나서 자, 감가율을 가지고 정률법이니까 감가율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내는 방법. 그래서 이게 가끔 보다 보면 골 때려요. 이게 어떤 분이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4,900씩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2년 동안 1억짜리 물건이 5,100이나 감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시험을 연 시험이지 실제 뭐 그렇다냐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나중에 보면 골 때리는 게 있다니까. 너무 숫자가 편차가 크니까 느낌상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허브의 상권 분석 모형할 때 고객 유인요. 누구는 20이고 누구는 3이고 누구는 2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너무 편차가 크니까 기존의 편차를 비슷하게 주다가 편차를 크게 주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해. 근데 그냥 공식만 생각을 하셔야 돼. 편차가 크더라도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자 지금 원가법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지금 25회 때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라는 식의 문제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죠?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같은 25회 때 감가 수정액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한 해 두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5대 2회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왔던 문제 유형이 지금 새로 나온 문제 유형이 자 28회 때 그다음에 아까 29회 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 28회 29회 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상 얘 나와도 무방하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1분안의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파트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는 자, 숙달하셔야 돼. 미리 마음의 준비를 무조건 하셔야 돼. 공식 외우고 제일 먼저 필요한 데이터만 찾아본다.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나서 공사비 변동률을 통해서 이 제조들 원가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몇 프로씩 상승 이걸 가지고 제조들 원가를 구하는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갔었죠. 자,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감가액을 구해서 이미 구했던 제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바로 적산 가격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자, 지금 7년 동안 4문제 구성됐고요. 주기상 28회, 29회 마지막 구성됐으니까 30회 때는 안 나왔거든요. 31회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숙달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정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 잠시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